2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가 한풀 꺾인 데다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기술주 랠리를 견인한 것도 힘이 됐습니다. 유럽의 주식시장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긴축 이행안을 표결 처리한 것이 우려를 낮춘 데 큰 힘이 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4%와 0.68% 올랐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린 시중은행들이 피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 집행 정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코스타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1조 7,152억 원으로 올 들어 1,631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타 시장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07년 7월 27일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15일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면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에 대한 걱정이 줄자 이번에는 애플의 주가가 새로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주당 $500 돌파,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긴 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기술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이렇게 호재가 많을수록 조금 더 신중해 봐야겠죠.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네, 그리스의 긴축안 합의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다시금 2,000포인트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중에는 2,000선 저항의 매물이 추로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12시 이후 매수 규모를 늘리면서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종가를 2,005포인트에 찍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다섯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530선을 회복했는데요. 지난해 8월 이후 530선을 오랜만에 회복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온 탓인데요. 1원 90전 내린 1,121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쪽 마감 상황 정리해보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홍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는 0.58% 강보 확보에 마감을 했지만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부양보다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0.01% 소폭 내렸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0.64% 강보 확보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는 무난한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완화됩니다. 애플 휴가로 톡톡히 보면서 다우지수가 0.57% 올랐고 S&P 500이 0.68%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95%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보는 마케팅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대장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자 어제 급락은 안 나오지만 수익 나긴 힘든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이 코스피가 5일선 지지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선물 잘 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가장 크게 오르기도 했고 코스피도 5일선을 회복해 주기도 했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전날 금요일날 이제 글로벌 증시들이 전부 하락했죠. 하락해서 아침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급락을 전부 각 방송에서 이제 좀
큰 폭의 조정을 예상하는데 제가 이제 급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는데 그 첫째 이유가 이제 개인의 선물입니다. 개인들의 선물이 워낙에 많이 콜로 이제 이번에 개인의 선물은 일반 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개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1조 4,500억 정도 이제 선물을 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이 어제 한 4천억 정도 손절매치는 그런 장세를 보이면서 종가에 또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로 인하여 주가는 상승을 시켰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냐? 미국이나 유럽의 글로벌 증시가 빠져도 상승하고 하락에도 상승하는 그런 모양이 왜 나타나는가 많은 걸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거든요. 글로벌이 이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는 글로벌로 봤을 때 딱 세 나라입니다. 미국, 중국, 한국인데 우리가 지금 20조 이상의 이제 고객예탁금을 글로벌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이제 고객예탁금인데 우리 개인들은 지금 돈 없지만 부자들은 돈이 차고 넘치고 특히 국회도 돈이 많아가지고 뭐 박이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그런 돈이 많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시중에 그만큼 돈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로 올라가는데 계속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이거를 한번 지켜볼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어제가 이제 변곡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 부분인데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거래량 데드크로스가 5일, 20일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오늘 오후나 늦어도 내일부터는 주가가 조금 어떤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을 로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완벽한 상승 트렌드입니다. 주가가 완벽한 정배열에서 121일평 돌고 61일 도파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상승의 모멘텀입니다만은 보통 이럴 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을 더 뿜어내기까지는 일단 한번 접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근데 그 접을 가능성이 오늘부터 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는 주가가 대량 거래되면서 급락하는 자리, 대량하는 급락하는 이 자리가 주가가 오늘 고점에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일단은 주가가 일주일 내로 신고가를 확실히 내버려야 된다. 신고가를 확실히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본데요. 주가가 이틀 후부터 이제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상승합니다. 2일 후부터 기준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기준선이 상승할 때 주가가 신고가를 바로 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장 자체는 오늘 전후에서 변곡점이 한번 큰 변곡점이 한번 나올 것이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상승의 하락의 변곡점도 가능하지만 하락의 상승의 변곡점도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뭐니 해도 이제 사생 결단식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지금 개인들이 1조 4,500억 저도 놀랐어요. 1조 4,500억에서 줄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하지만 개인이 선물을 팔지 않으면 주식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선물 이 분야를 여러분 계속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동향을 자세히 한번 볼 필요인데 외국인이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 사이 자동차 주식들을 굉장히 소액이다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주 지금쯤은 봐야 됩니다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자동차가 단기 반등 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업종으로 보면 사실 뭐 자동차가 작년보다는 원래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업종으로 봐서는 자동차 주식이 굉장히 그 어느 업종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가 크게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플레이 주식들을 관심 있게 봐라. 근데 디스플레이 주식들이 원래 1분기부터 작년에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는데 올해부터 1분기부터 흑자 예정이다. 특히 이제 LG 디프렌즈, 삼성 SDI 이런 관련 주식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반면에 매도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 이래 쭉 보면 그 사이
우리 개인들의 입에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거는 장 자체가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패턴에, 그러니까 우량주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떠한 모양을 본인에 따라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단순 캔들 차트로 봐서는 주가가 일단 혼조를 보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최근 열흘 캔들 차트 보면 이제 아직까지 7일 정도 주가의 이제 양봉이 7일이고 음봉이 이제 3일인데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변곡점은 분명히 가까이에 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믿을 거는 못 되지만 일목균형표적으로 봐서는 변곡점 부분이 분명히 이제 곧 10일 내로 분명히 큰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가가 조정 전후에서 이제 보통 이제 기준선이 횡보 이후에 기준선이 상승하는 타임, 특히 후면에서 상승하는 타임을 보일 때 조정받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그저께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금요일 날 주가가 20포인트 빠질 때 주가가 20포인트 뜰 때보다 더욱더 우리저때 체감지수가 굉장히 강한 싸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조금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보수적인 관점, 주가가 떠봐야 크게 먹을 거 없다. 지금 삼성전자 어제 이제 빼버리면 주가는 거의 보합이고, 어제 상승 종목이 400개밖에 안 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뜨지만 풍요속에 빈곤이 있다. 거기다가 전환선 기준선에 이렇게 갭 큰 모양은요, 주가가 곧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급락이 나오느냐? 급락은 하루 정도만 나오지 추가적으로 급락은 나오지 않고요. 급락은 아직까지도 한 3주 이후에 돼야만이 그런 급락을 보일 수 있지, 아직까지 급락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가가 또 급등하느냐? 급등도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없다. 급등은 아직까지 한 3주, 급락이나 급등은 3주 후에 큰 변곡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행스팬2의 움직임이 곧 13일 후 정도에 주가가 변곡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 급락이나 급등 없는 어정쩡한 주식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그 금요일 날 10포인트 빠졌을 때 우리의 체감 지수를 볼 때 여러분께서 상승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없는 종목들이지만 하락할 때는 우리 종목이 빠진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하셨듯이 최근 자동차주 좀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자동차주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종목별로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주구장창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못 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갑니다, 이러면 삼성전자 그 비싼 걸 왜 삽니까, 이럽니다. 삼성전자를 이제 저는 계속 사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삼성전자 못 사면이 이제 삼성전자는 주구장창 올라갑니다, 1등주로서. 그러면 2등주로서는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 사이 2등주가 이제 조선주하고 건설주가 2등주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아주가 반등하다가, 유아주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손절매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주가 잘못하면 고점에서 저점이 짧은 시간에 이틀 만에 10% 정도 손해보는 이런 모양을 보입니다. 유아주가 다 그런 모양이거든요. 유아주가 짧은 시간에 10%, 20%가 그냥 물먹어버립니다, 유아주들은.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손절매를 짧게 치시고 매매 테크닉이 떨어지는 분들은 유아주를 여러분께서 하시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아주들은 상승하지만 한 번 물먹으면 짧은 시간에 2, 3일 만에 10% 정도 손실이 바로 납니다. 이게 왜 나느냐면 기관이나 연금들이 올라오면 매도 칠락하는 그런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주들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강세인데, 어제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 100대 종목 중에 1등 수익률이 기아차였습니다. 기아차가 이제 폭발적인 장세를 보이면서 60일을 뚫는데 기아차가 상승할 때가 됐죠. 왜 그러냐면 하락에서 65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점에서 65 되는 날 주가가 그날부터 반등하면 이 주식은 살아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여러분들께서 고점에서 65 되는 날 주가가 상승하는 주식은 추식 매수해도 되는데, 그 기아차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어제 그 주식 쭉 보시면
기아차가 어제 이제 1등 반응해서 이제 현대모비스였죠.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65일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현대차죠. 현대차는 아직까지 뭐 큰 반등은 없습니다. 요것도 65일에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65일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양인데 어느 그 개백다기 전문가가 뭐 손가락 마디 이론 이런 게 다 일목균형표의 기초 이론입니다. 그 다 헛소리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요. 다 그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농간하는 그런 이야기니까 일목균형표 기본 수치 65에서 주가 반등한다 이걸 아시면 되는데 자동차 주식들의 어제 이제 강한 모양을 보이는데 자동차 주식들은 추가적으로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자동차주가 강하면 그 반면에 조선주는 쉬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쉬어가는 자리니까 조선주들은 조금 한번 봐주실 필요 있다. 이제 천천히 봐주실 필요 있다 있고 하고요. 어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누차 말했지만 악재 때 살아 이제 디스플레이 주식이 상상 어제도 폭등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인데 LG 디스플레이에 조금 여러분께서 조금 손이 안 가면 늦게 출발하는 삼성 SDI를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디스플레이 지수가 아이패드가 이제 100만 대 출시하면서 특히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 휴대폰들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고급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스플레이 회사들이 이제 불량 디스플레이가 문제인데 그 불량 디스플레이들이 주로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소위 말하는 저가 텔레비들 요즘 뭐 39만 9천 원짜리 29만 9천 이런 텔레비들이 그 사이 이제 그 LCD 업체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데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고 이제 저가 텔레비를 만들어 팔기 때문에 저가 디스플레이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시장이 양극화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비 부품 사인방 중에 이제 LG 이노텍이 계속 가는데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갈 것 같아요. LG 이노텍 그리고 LS 산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삼성전기도 여러분 제가 이제 장비 부품 사인방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출발한 삼성테크윈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장비 혹시 여러분들이 1등 주식 사기 뭐 하면 장비 부품 4인방하고 디스플레이 2인방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사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서요. 전력 4인방 중에 한국전력은 분명히 아직까지 살 때가 안 됐고요. 한국가스공사도 분명히 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전기술이나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도 시작이다. 저는 분명히 하고요. 자, 두산중공업이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지금 거의 수익이 거의 한 60% 정도, 50% 났는데 아직까지도 바닥이다. 저는 두산중공업은 추가적으로 사야 되고 특히 미국이 35년 만에 원자력 발전을 새로 한다. 그러면 두산 터보는 터빈은 일단 두산중공업 걸 써야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두산중공업이 가장 터빈에 이제 저가 경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추가적으로 가고 있다. 제가 볼 때 주봉으로 봐서는 아직까지 두산중공업은 저는 신고가까지 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뭐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전기술이 뭐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뭐 엄청난 수익 뭐 말할 것 없죠. 엄청난 수익 130%, 120, 30%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우리 센티비에서 공식적으로 시청을 하고 130% 수익이 났어요. 130% 수익이 났는데 한전기술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시작이다. 제가 볼 때는 한전기술 과거에 14만 원이 아니고 저는 20만 원 이상 뛰어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기술이 전 글로벌 증시에 이제 글로벌 그 전기 전력 회사의 그 라이센스 그러니까 운영 기술만 팔아먹는 그 기술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 기술도 아직까지 시작이다. 이거는 20만 원 이상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오늘 제가 이제 새로 테마를 하나 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한번 언뜻 했습니다. 배당 관련 테마 해가지고 요즘처럼 이제 제가 DGB 금융지주를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DGB 금융지수 뭐냐? 대구은행입니다. 과거 대구은행 DGB 금융지주 요 주식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거의 한 50%던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굉장히 저평가다. 그다음에 이제 BS 금융지주도 마찬가지다. 특히 은행주 중에 이제 금융주 중에 지방은행 있죠. 전북은행이나 DGB, BS 금융지주는 독과점으로 다른 은행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약하면서 배당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보면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효성이라든지 강원랜드
한화, KT, 특히 KT 같은 거 바닥에서 교수형 모양으로 뜨고 있는데 이런 모양들은 저점에 KT도 이제 악재는 다 갔거든요. 작년에 2G 하면서 한 1,800억을 썼습니다. 특별 예산 쓰는 바람에 경기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KT 같은 거는 이제 서서히 자리 잡는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주가가 여러분 물론 뭐 정별의 주식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정별 주식 따라가는데 정별 주식이 수익이 요즘 몇몇 종목 빼놓고 정별 주식들이 수익이 크게 안 나거든요. 그러면 역별 중에 특히 여러분께서 KT 같이 비석형 나오는 연속 비석형 나오는 이런 모양의 완벽 역별에서 고가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서서히 담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주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1등 주식이거든요. 예, 그래도 1등 주식인데 1등 주식을 못 살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디스플레이 2인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2인방 그다음에 이제 장비 부품 4인방, 전력 아니면 제가 볼 땐 자동차주를 사지 또 부품주 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고객 혜택 많은 분들이 고객 혜택이 큰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부 1등 주식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이 1등 방송을 보시듯이 1등 주식을 사셔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건 이 주식이 업종에서 저평가된다. 그냥 콩나락씨 까먹는 소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주식이 따라가면 이 주식이 간다. 그거도 콩나락씨 까먹는 소리니까 절대 그런 주식 사지 마시고 무조건 1등 주식 사야 된다. 1등 주식 안 사려면 무조건 한 템포 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조건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주가는 급락은 아직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 주 중에 주가가 30포인트 빠지면 우리의 체감지수는 60포인트입니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30포인트 빠지는 장세가 분명히 한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소뚜껑 보고 놀란 거 가슴 거북이 보고 놀란 것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식으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지난 금요일 날 10포인트 빠지면서 여러분 체감지수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개인의 선물을 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개인 선물을 꼭 한번 봐라. 요것만 보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제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 오늘 시뮬레이션 데이터 일간에 매수 나온 종목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중에 일간 매수 종목이요. 오늘 한섬이 어제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원산업 나왔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S&T 대우, 그 다음에 IS 동서, 그리고 기아차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가 사도 이길 수 있는 주가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매도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300여억 데이터를 갖고 한데 어제 매도 종목은 안 나왔고요. 주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어제 금호석유가 주간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호석유로 사라. STX 엔진 매수해라. 기아차는 일봉, 주봉 다 매수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 한번 보셔도 된다. 왜? 요거는 노사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런 종목들이 오늘 요게 이제 장중에 나옵니다. 장중에 나오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장중에 이런 걸 참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루 지나서 발표 드리는데 이런 거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종목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원래는 여러분들이 내 장고장을 어디서 분실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장고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했죠. 2012년 목표 뭡니까?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되자.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주식을 분명히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외국인 선물과 개인 선물 요것만 열심히 뚜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30포인트 하락이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항시 수익 난 종목은 끝까지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고점에서 3%에서 50% 빠지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현명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포커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김현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이라이콘 첫 스타트가 좋았습니다. 매수가도 좋고 장중에 5% 이상 급등하게 됐던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일단 마감은 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네. 장중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고요. 단기적으로 어떤 기관에 약간의 좀 매물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물량이 나온 건 아니고요. 추세 여전히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시해드린 매수가에 또 근접을 하게 된다면 매수를 하셔도 좋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제 음봉 이후에 좀 갭상승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여전히 제시해드린 15,500원에서 16,500원 사이의 가격대에 온다면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흐름은 양호하다고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전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녹스라는 종목도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시해드린 2월 1일 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제시해드린 목표가에도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장대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단기간 안에 목표가에 좀 도달을 한 상태인데요. 거래가 좀 단기간에 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 또한 기관에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래량 부분이라든가 박스의 상단 부위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보시면 19,000원 선만 이탈이 안 된다면 그대로 보유 전략을 펼치는 전략과 신규 매수 관점도 19,000원 선만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오히려 신규로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좀 살펴봤는데요. CM플러스라고요. 이거 어제도 양순모 전문위원 추천하신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러면 뭐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고요. 예, 종목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뭐 어제도 설명 많이 했을 텐데 커넥터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네. 전자기기 뭐 회로 쪽에서 아주 필수 부품인데요. 뭐 전류라든가 음성, 영상, 신호, 데이터 전달하는 그러한 부품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좀 말씀을 많이 어제도 언급이 됐을 테니까 향후에 이제 성장이 좀 모멘텀을 보자면 사실상 그 PDP 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의 시장이 좀 약간은 지금 침체 상태죠. 이전에 이제 일본에서 파나소닉에서도 그 부분 PDP 사업 철수, TV 사업 철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우려감은 사실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2008년도에 한 80% 정도까지 차지하던 PDP 향 매출이 현재 같은 경우 한 50%대까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LCD 관련 매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우려사항은 이 부분은 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뭐 3D TV라든가 스마트 TV 관련해서 그런 대용량 커넥터라든가 모바일 관련 그런 초정밀 커넥터를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난해 이제 12월에 인천공장 신축 완료한 부분도 앞으로의 어떤 생산 능력을 한 3배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뭐 휴일도 없이 계속 공장을 가동시키면서 그 제품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랬던 업체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좀 탄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추후에도 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뭐 편입을 또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여전히 뭐 매수 관점으로 그럼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서 뭐 편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어제도 바로 또 소개가 됐던 종목이고 오늘도 또 저도 이렇게 또 관심을 갖게 되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시간 관심 종목들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앞에 네. 김영근 전문가님께서 CM플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긴 설명은 이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12,700원에 이견을 드렸었는데요. 네. 현재 제가 이제 잡았던 이제 현재 구간대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되고 또 잔여 물량은 제가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제가 이제 그 이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목표 주가 상향해서 제가 저는 14,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진 로봇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중에는 12% 이상까지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4,550원을 훌쩍 넣으면서 목표 주가에서 그 수익이 청산된 종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제가 차트 관심주로 또 장기적 관점으로 볼 종목은 좀 아니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만 그 관심 있게 좀 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물론 그 로봇 산업 쪽에 대한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또 성장도 물론 하겠지만 요즘 좋은 종목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 관련주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 성장세가 계속 이어질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또 밸류에이션 대비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좀 보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겠고, 결국 유진 로봇을 목표가 돌파로 이 정도 수익에 이제 만족하고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일기획입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된 좀 관심을 좀 가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은 시장이 강할 때 혹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에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역시황 관련주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고 또 목표 주가도 19,500원도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긴축 완화 정책에 대한 이런 모멘텀과 또 이번 해부터 있는 그 런던 올림픽 또 주요 선교가 몰려있는 2010년도에 대한 이런 광고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문제는 없겠지만 단기 그 접근으로 해가지고 매도 구간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목표 주가 19,500원에서 한번 청산하시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가 지금 현재에서 뭐 과열되어 있는 좀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재차 한 18,000원 초반의 가격대까지 온다면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진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계양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단기간 내에 또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계양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전동 공구, 또 소형 엔진 등 또 산업용품과 또 자동차용 그 모터를 제조하는 이런 업체입니다. 물론 그 종목이 워낙에 이제 좀 탄력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이제 그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국내 전동 공구 시장에서 그 점유율이 1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이런 설비 투자를 이제 확대를 했고, 또 국내 전동 공구 산업도 좋은 매출과 또 실적을 바탕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는데요. 워낙 주가도 그 작년 8월 유럽발 위기 때 휘청거리던 그 주가 이후에 다시 바닥을 찍고 또 반등을 우상향하면서 이제 가는 그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 또 영업적인 이익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외형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그 계양전기는 좀 자산주로 좀 분리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순자산 대비로 돈을 끌어안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주가의 위치는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더 쉬운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가뿐만 아니라 기술적 또는 거래량도 이렇게 받쳐준다면은 이런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주가 레벨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또 충만한 종목이다. 다만 3,200원 구간대에 대한 이런 벽이 좀 두텁기는 하지만 이 3,200원에 대한 부분이 돌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소화는 금방 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타이트한 좀 대응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3,15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한번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한 7% 정도 목표가를 잡고 3,370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3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보유하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무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여의도 리포트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순환매에 대비한 중소형주 선별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리포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주춤하던 코스피가 다시 2,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풍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유효한 상황에서 유럽 사태까지 좀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변동성 축소와 함께 당분간 순항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파른 주가 상승 이후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개선세가 다소 지연되는 모습은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엔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개월 포워드 PER이 9배 초반까지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보다는 밸류에이션 및 가격 매력도에 따른 종목별 순환매 패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밸류에이션과 가격 메리트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중형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형주 중심의 주가 상승 과정에서 코스피 대비 중형주의 가격 갭이 2000년 이후 평균의 마이너스 2 표준편차 수준까지 벌어질 정도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판매에 따른 국내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의 대형주 중심 매수세 등 수급적 차별화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개선되고 있는 대형주 대비 실적 개선 강도를 감안할 때 다소 과도한 가격 갭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00년 이후 코스피와의 수익률 갭이 최근과 같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바로 단기간에 평균 수준까지 가격갭 축소가 비교적 빠른 시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유럽 사태가 한 고비를 넘기면서 리스크 완화, 위험 선호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중소형주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처럼 전체 시장이나 대형주 대비 가격갭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벌어져 있는 시점에서 실적 모멘텀까지 개선되고 있는 중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순환매 차원에서도 유효한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중형주 접근 시 아직까지는 수급 여건이 대형주에 비해 좀 취약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종목별 좀 수급 동향을 꼼꼼히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관심을 높여볼 만한 중형주를 선정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기준으로는 순환매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관 그리고 투신의 주간 누적 순매수 종목이고 2011년 8월 1일 이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며 2년 평균 PER 대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그리고 2012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모두 플러스인 종목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군으로는 현대상사, 녹십자, 세아베스틸, CJCGV, 농심, 삼천리 등이 선정되었는데요. 수급 안정성과 밸류에이션 및 가격 메리트 그리고 2012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중소형주 실적 시즌과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중형주 순환매에 대비한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중형주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가장 먼저 수급 내용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 피그스 국가들이죠.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영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조정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전일장, 뉴욕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도 좀 마찬가지였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프랑스, 그러니까 S&P에서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당시에도 일단은 시장은 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라진 나스닥,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상승 마감, 그러니까 꽉 찬 양봉의 형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네.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뭐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오히려 좀 저가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지금 S&P 쪽에서 프랑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신용 등급은 언제든지 강등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이미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나왔던 그렇죠. 뉴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큰 악재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앞으로 관찰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무디스, S&P 이들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이탈리아라든지 지금 스페인 같은 이런 국가들의 채권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 기조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는 흐름만 연출이 된다면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악재는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 좀 익숙한 재료이기도 하고 시장에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수급 주체별 동향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네. 경우도 외국인이 시장을 좀 이끌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1,800억 정도, 1,600억 정도 예, 지금 시장을 한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0.6% 상승을 했고요. 다시 한번 2,000포인트에 대해서 탈환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8% 이상 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투신의 매도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수급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다음에 지금 2,000포인트가 이탈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탈환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매도세도 물론 많긴 하지만은 매수세도 예, 그만큼 많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항공우주, LG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매수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IT나 자동차 업종을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이제 다른 업종들이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을 좀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 업종이 어느 정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그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도 기아차라든지 현대모비스, 한전기술, 삼성 SDI, NHN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가 오히려 좀 출회가 됐었는데 매도 부분은 거의 한 방에 좀 만회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서서히 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나타낸다면은 이제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주체는 자동차 아니면은 IT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도 IT와 자동차에 눈을 좀 돌리고 있다는 부분 자체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LG전자, OCI, 삼성중공업, KTNG, 만도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던 OCI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매도 전환했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인지 아니면 여기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는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OCI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한 150억 정도의 매도를 하긴 했지만 OCI의 추세는 윗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그동안 좀 많았죠. 근데 이제 LG전자는 실적 개선세가 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해서 한다라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향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KTNG 같은 경우는 담배값 인상 예정이 없다라는 뉴스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거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라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SO일이라든지 한화케미칼, OCI 같은 종목들이 좀 매도를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매수를 많이 했던 화학 업종을 매도를 가장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한 이유를 찾기 상당히 좀 어렵지만 상승을 많이 한 이유 아니면 앞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전망이 좀 내부에서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언론 쪽에서 나온 부분은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돈다라면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반응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LG화학이라든지 SO의 한화케미칼 이들 화학 업종에 대한 매도를 좀 기관들이 계속한다라면은 화학업종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 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지금 0.85% 상승을 했고 그동안에 기관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죠. 코스닥 시장 자체를. 근데 이제 기관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이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안철수 연구소, 테라세미콘,
파트론, SFA, OCI 머티리얼즈 다음 같은 종목들을 일단은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상당히 좀 소외가 많이 됐던 IT 부품주들을 대거 좀 매수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OCI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특수가스 부분에서도 국내 거의 이제 독보적인 지위를 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OCI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다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주가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태지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서서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대선, 총선, 그다음에 올림픽이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포털 사이트의 광고 단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이라든지 NHN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좀 가져볼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요. SFA, 파트론, 인터플렉스, 원익, IPX 다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상의 종목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1위부터 4위까지가 지금 IT겠죠. IT 부품주. 파트론, 뭐 카메라 모드, 인터플렉스, FPCB, 원익, IPX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수혜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매기가 쏠림에 따라서 IT주가 먼저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추세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대박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예상 지수 보니까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와 커플링 현상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 증시 재상승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서서히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도 이탈리아 지금 국채 발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억 유로 국채 발행이 성공리에 좀 마무리되면서 국채 금리, 그러니까 금리 시장이 좀 다운이 됐죠.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에 안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긍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관의 매물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그동안에는 대형주가 가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소외가 됐죠.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대형주도 가고 코스닥 시장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준 흐름을 봤을 때 중대형주가 동방상승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뇌동매매, 그러니까 오른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원칙과 지금 원칙이 좀 있으시는 원칙이 좀 있으신 투자분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무엇보다 테마나 이런 쪽보다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일단은 관심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는 있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수화학이죠. 중형주 좀 갖고 나왔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알킬벤진 부분에서 국내 거의 독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킬벤진은 합성세제 원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요는 상당히 좀 탄탄한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흐름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화학업종 자체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중국 지준율 인하라는 상승 모멘텀이 한 가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 오늘 한 29,000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아까 좀 말씀드린 독점적인 위치가 앞으로의 수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35,500원 전고점까지 좀 목표가를 좀 설정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8,000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갭자리겠죠. 갭이 형성됐던 가격인데 28,00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